네, 최근 동해안에서 오징어 어획량이 급감하면서 어민들의 경영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어민들은 이대로 가다간 다 도산할 것이라며 대책을 요구하고 나섰고, 이에 당정이 긴급회의를 열고 긴급 자금을 지원키로 했는데요. 그 많던 동해안의 오징어 어획량이 급감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징어 어선을 30여 년간 운영해온 김성호 한국수산업 경영인 중앙연합회 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맘때쯤 강원도 동해안에서 오징어회 즐겨 먹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는데 지금 오징어가 사라졌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 급감한 겁니까? 예, 전국의 오징어 위판량은 2023년 11월 958톤으로 전년 동기 2,420톤의 약 40% 수준으로 감소했습니다. 네. 올해 누적 위판량도 23,700톤으로 전년 동기 약 33%나 감소를 했고요. 21년에 비하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평년 동기 8,000톤의 86.6%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고, 전국을 비교하지 않고 동해안만 비교한다면 90% 이상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전국 오징어 입한량의 네. 최대 성어 수입인 구룡포 수입만 보더라도 성어기에 9월 15일부터 12월 15일까지 입한량을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네. 2021년에는 226억 원이었고 2022년에는 175억 원이었으나 올해 2023년에는 12억 4천으로 20분의 1로 네. 지금 급감한 상황입니다. 그러게, 그리고 네. 간단하게 우리 울릉도 그러면 오징어지 않습니까? 예. 그 울릉도의 상황을 보면 울릉도 어비는 더 비참합니다. 울릉도의 오징어 어획량을 나타내기 전에 울릉 수협의 위판 실적을 보면 원래 겨우 1억 9천에 불과합니다. 네. 하지만 그분들이 1억 9천의 오징어를 잡기 위해 소비한 기름 유류대가 19억에 달하고 있습니다. 예. 이것만 보더라도 그분들이 하루하루의 심정이 어땠는지 솔직히 나타낼 수 있겠죠. 알겠습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오징어 한 마리 가격이 10,000원이 넘는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것 같거든요. 회장님께서는 30년 이상 오징어 어선을 운영해 왔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을 더욱더 실감하실 것 같은데 지금 30년 중에 가장 힘들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예, 지금 동해안 오징어 업계 어업인들은 지금 우리 대한민국 어업이 태동한 이래 네.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죽지 못해 산다는 그런 심정으로 살고 있고요. 저도 95년도부터 오징어 어선업을 종사해 왔지만은 네. 저희가 99년도에 한일 어업 협정으로 인해서 잠시 좀 힘들었다가 그리고 몇 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오징어 영양 꾸준하게 생산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재작년부터 감소가 나타나기 시작했고 올해처럼 90% 이상 네. 오징어가 급감한 데 대해서는 우리 어업인들이 경험할 수밖에 없고 이거는 재난을 넘어서 네. 재앙의 수준으로 우리 동해안 어업인에게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많던 동해안의 오징어들이 다 어디로 간 건지 좀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 첫 번째 원인으로는 아무래도 지구온난화가 꼽히거든요. 날씨가 이제 바뀌면서 기후 변화로 인해서 수온이 상승을 했고 오징어 서식지도 많이 바뀌었거든요. 지금 이 상황은 좀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예, 지금 기후 변화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오징어 산란지도 예. 계속 북상하고 있고 그리고 북상하면서 산란지의 성숙도 자체도 많이 떨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후 변화로 인해서 동해안의 장기 수온이 90년 대비 2010년에는 수심 50m 오징어 주 어장이 형성되는 그 수온에 한 2도에서 3도 정도가 상승하였기 때문에 주 어군이 북상하면서 외해로 이동해서 어장이 형성되지 않아 어획량이 많이 감소했다고 봅니다. 국립수산과학원에 의하면 동해안에서 어획되는 가을 발생굴의 유성 밀도 자체가 많이 낮게 나타났고 네. 그 낮게 나타났다는 자체를 보면 우리 오징어 산란지 자체에서 좋지 못한 변화를 감지할 수가 있겠습니다. 수온 상승으로 인해서 이제 울릉도 연안에서 아열대성 어류가 흔해졌을 정도라고 합니다. 최근에는 이제 방어도 많이 잡힌다고 하던데 실제 동해안에서 잡히는 어류들을 보면은 변화가 큽니까? 예, 지금 전체가 좀 뒤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래 보면 저희들이 생각해 보면 정책이 기후 변화를 따라가지 못한다. 그러면 기후는 급속히 변화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대로였던 거죠. 그럼 동해안의 주 어종인 오징어와 명태, 꽁치 등 어획량이 완전히 급감을 했습니다.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주 지역에서 어획되던 참치라든가 방어, 정갱이 등이
굉장하게 어획량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빨리 업종의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그 업종 변화를 저희들이 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 특히나 동해안 어업인들이 어려워하는 것들이 오징어 동해안 근해 체납기들은 아열대성 어종이 방어나 참치나 네. 꽁치 등을 어획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기 때문에 우리 동해안 어업인들이 더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어획량 급감의 또 다른 원인으로 꼽히는 게 바로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이거든요. 직접 아무래도 바다에 계셨으니까 이게 어느 정도나 심각한 거죠? 예, 2004년도부터 중국 어선들이 북한 어장에 입원을 시작했습니다. 네. 그러면 중국 어선들이 지금 잡아가는 어장원이 얼만큼이냐면 일본과 우리나라가 합친 양보다 중국이 네. 배로 많습니다. 그러면 중국 어선들이 2004년 시작부터 시작해서 중국 우리 북한 어장에 한 2,400여 척이 북한 어장에 입도를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나라 동해안에서 오징어를 잡는 그 배척수는 한 600여 척에 불과한데 중국 어선들이 대량으로 그 북한 어장에 들어가서 삭서리 어종을 하다 보니까 그에 대한 상대적으로 남한을 해야 되는 고기가 남한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동해안 어업인들이 더 큰 고통을 겪고요. 지금도 중국 어선들이 전에는 우리나라 공해로 해서 이동을 했지만 네. 지금은 이동을 하지 않고 한 번 들어가서 블라디보스톡에 입도를 해서 200여 척이 블라디보스톡에서 마치 중국 배이냐 출하를 하면서 고기를 잡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고기를 잡아와서 전에는 운반선을 통해서 중국으로 가져갔지만 이제는 운반선을 통하지 않고 네. 육로를 통해서 지금 중국으로 가져가고 있다는 얘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문제는 오징어 어획량이 급감하면서 어민들의 생계도 위협받고 있는 게 사실인데 사실상 동해안 어선들은 대부분 오징어를 잡는 업종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년 중에서 지금이 가장 성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가장 성역이지만 가장 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오징어는 동해안 최고의 효자 어종입니다. 네. 거의 모든 업종의 어민들이 오징어를 어획하고 있고 1년 중 10월 달부터 내년 1월 달까지가 최고 성역이고 이때 3, 4개월을 잡아서 1년을 버티고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90% 이상의 오징어가 급감을 하다 보니까 어업인들이 큰 좌절에 빠져 있습니다. 네. 지금 여러 가지 뭐 정책 자금이라든가 선박을 담보로 빌린 상호금융 자금, 선원들 생활급여, 공제료 납입 등 선박이 출항하지 않아도 지출돼야 되는 고정 비용이 한 달에 3천만 원 이상이다 보니까 네. 그 고정 비용을 납입하지 못해서 벌써부터 그 연체를 하고 있고 그 어선이 경매에 지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지금 연출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12월이나 1월 달까지 수요 관계자에 의하면 지금은 15% 정도가 지금 이자를 납입을 못하고 있지만 네. 한 50% 어업인들이 큰 고통을 겪을 것이다. 그리고 어업인이 어렵게 되면 수협 또한 디폴트에 빠질 상황이 불어닥칠 것이다 하고 지금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아예 조업을 포기하는 그런 어민들도 속출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조업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는 게 어선을 운영하려면 조금 전에도 말씀해 주셨는데 한 19억이 든다면서요. 이런 구조를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지금 동해안의 거의 모든 선박이 출하를 포기하고 윗돈을 주고 데려오던 외국인 근로자마저 네. 지금 자국으로 지금 돌려보내고 있습니다. 간혹 혹시나 하고 지금 우리 어민들이 한두 척 정도만 움직이고 있고요. 출하를 하자니 적자고 육지에 있자니 선원들 임금부터 모든 경비가 걱정인 것입니다. 조업을 나갈 경우에는 오징어 어획을 통해서 700만 원의 수익을 얻는 반면 유료비, 인건비 등으로 평균 한 6,500만 원의 비용이 소요가 됩니다. 네. 조업을 나가게 되면 한 6,500만 원 정도의 그 손실이 생기고요. 그리고 조업을 나가지 않고 휴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임금비라든가 이자, 보험료 등 납입해야 되는 고정 비용이 달 3천만 원씩 되다 보니까 나가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배를 매놓지도 못한 그런 아이러니한 상황에 지금 처해 있습니다. 과연 이런 상황에 우리 어업인들이 어떻게 이 업을 지탱할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예. 회장님 말씀대로 이제 기후 변화에 따라서 정책도 변화가 필요하다 앞서서 이런 말씀도 좀 해주셨는데 그래서 당정이 어제 민당정 협의회를 갖고 지원 방안을 논의를 했습니다. 우선 긴급 경영 안정자금 지원, 어선원 보험료 납부 유예 등의 방안이 결정이 됐거든요. 이 같은 방안에 대해서 어민들의 반응은 어떤지 궁금해요. 예. 어려운 오징어 업계에 지원책을 마련해 주신 정부와 국민의힘 당 지도부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단기적인 대출 방법으로서는 네. 자금 담보 지원이라든가 이자 감면, 직불금 지원, 보험금 납부 유예와 중장기적인 지원 방법으로서는 어선 감척, 어장 개척, 제도 신설 등의 그 지원 방안이 나와 있습니다. 이에 대한 우리 어업인들의 심정은 그 100% 만족하지는 못하지만 네. 당장 어려운 불은 끌 수 있겠다. 하지만 1차적인 지원 방안에 대해서 끝나지 않고 지금 2차, 3차에 대한 지원 방향도 네. 앞으로 나와줘야 된다. 그리고 더 앞으로 추가적으로 나갈 것은 감척만이 우리나라의 모든 배를 감척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 이 감척만이 정답은 아니다. 그러면 이 감척에 대해서도 해외 의장 개척을 앞으로 정부가 나서서 우리나라에서 타지 못하는 그 수산식량 자원을 해외 의장 개척을 하면서 해외에서 수산식량 자원을 확보하고 우리 어려운 우리 그 어업인들이 해외에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앞으로 진행이 돼야 될 거고요. 이번 지원 방안에는 빠져 있지만 네. 어선은 기본 급여 지원에 대해서도 하루빨리 고용보험을 통한 실업급여가 지급될 수 있도록 어선에 대한 지원 대책도 조속히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장기적으로 매년 40척에서 50척 이상의 오징어 어선 감척을 추진하겠다라고 했는데 이 이유는 뭔지 좀 궁금하고요. 감척만이 정답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추가적으로 어떤 게 더 필요할까요? 예, 지금 중장기적인 대책으로 우리나라에 있는 645척 중 5년간 290척의 오징어 체납기를 감척하겠다고 정부가 발표를 했습니다. 네. 예, 과잉어익에 대한 다른 문제인지 기후변화에 따른 어장 문제인지 아니면 중국 어선에 대한 남획 때문인지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은 가장 크게 작용되는 게 기후변화의 재난으로 인한 피해가 가장 크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량에 대해 어선수가 굉장히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많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한일 어업 협정으로 해서 우리나라 어장일 거의 대부분 소실이 된 상황에서 네. 어선 세력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보니까 업종 간, 업계 간 분쟁이 심화되고 있고요. 그리고 근해와 연안에 대한 조업 분쟁도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적당한 수준의 어선 감척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고 어선 감척을 진행하면서도 언젠가는 우리나라도 계속 기후변화에서 자원이 오징어는 올라가더라도 아일대성 어종인 어류가 다시 또 북상해서 동해안에 나타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때 어자원이 풍부할 때 어선이 없어서 고기를 못 잡는 그런 상황을 대비해서 해외 어장 개척을 정부 차원에서 신속하게 추진해서 해외에서 고기를 잡다가 우리나라 어장의 상태가 좋아지며 해외에 있는 우리 배를 다시 우리나라로 가지고 와서 네. 우리나라 연근에서 조업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적인 부분들을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예. 추진해야 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그러면 지금 같은 상황에서 회장님이 보시기에 해외 오장 개척을 이제 계속해서 한다면 지속 가능한 조업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이제 그렇죠. 지금 상대적으로 우리나라보다는 아프리카나 네. 그 남미 쪽 같은 경우는 지금 굉장히 어장원이 풍부하고 그쪽 나라는 아직 어선 세력이 아직 우리나라 60년대에 그런 어선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런 어선을 소유하고 있는 그쪽 나라에 우리나라에 시설 좋은 우리 배들이 가서 조업을 한다면 네. 생산도 극대화시킬 뿐 아니라 그쪽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을 우리나라에 다시 도입해서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신선한 수산물을 제공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수산업을 할 수 있는 하나의 큰 방책이라고 사료됩니다. 알겠습니다. 오징어 어획량 급감과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성호 한국수산업 경영인 중앙연합회 회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